1978년 멕시코시티 중앙광장에서 지하 케이블 공사 도중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직경 3m, 무게 8톤의 거대 원반형 돌판이 발견되었습니다. 돌판에는 뱀과 해골로 둘러싸인 채 목과 사지가 잘려있는 달의 여신 코율사우키의 영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화에서 코율사우키는 불명예스러운 임신을 한 어머니신 코아틀리쿠에를 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갓 태어난 위칠로포치틀리에게 오히려 사지를 절단당하고 그녀의 시체는 뱀에산 기슭에 버려졌다고 전해집니다. 화염의 뱀과 둥근 방패로 무장한 위칠로포치틀리는 볼세 신이자 태양과 전쟁의 신으로 아즈텍 문명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케찰코아틀, 털락록, 테즈카틀리포카가 전통적인 고대 최고 신이었다면 볼세 신은 멕시카 부족의 알려지지 않은 수호신이었다가 아즈텍 제국의 성장과 함께 최고 신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제물의 머리와 사지를 자르고 밑으로 집어던지는 행위는 코율사우키 여신이 살해당하는 장면을 재현한 것입니다. 여신의 시체와 피는 대지를 적시고 옥수수 풍작의 밑거름이 된다 믿어졌습니다. 학자들은 이 거대한 원판이 스페인 침략자들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잊혀진 테노치틀란 피라미드 바닥에 놓였던 재단이었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듀란 코덱스 및 아우빈 코덱스의 사파를 보면 과거 피라미드 꼭대기는 비의 신 틀락록을 위한 푸른 신전과 위칠로포치틀리를 위한 붉은 신전이 함께하는 이중 구조였습니다. 이는 틀락록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전통과 북방 멕시카족의 전통을 융합시키고 물과 불이 함께 섞여 있는 듯한 아즈텍의 이중 정체성을 웅장하게 구현한 것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주변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대대적인 발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피라미드의 가파른 돌계단 일부와 케찰코아틀 조각상, 대형 춤판틀리 벽면, 화려하게 채색된 차크몰 석상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사 결과 피라미드는 총 7차례에 걸쳐 증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메리카 발굴 역사상 최대 규모인 7,000개 이상의 유물이 출토되었고 템플로 마요르 박물관과 멕시코 국립박물관에서 전시 중입니다. 대표 유물을 살펴보면 먼저 위칠로포치틀리를 잉태했던 코아틀리쿠의 여신상입니다. 두 마리의 뱀이 마주보며 올고를 만들고 희생자의 손과 해골로 치장한 모습은 하드코어 예술성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날카로운 브리투과 날개 갑옷으로 치장한 독수리 전사입니다. 심장을 적출할 때 사용했던 화려한 장식의 돌칼로 얼굴 모양 칼날에는 희생자의 피가 착색된 듯 섬뜩함을 자아냅니다. 적출된 심장은 커다란 속조 그릇에 담겼으며 독수리 혹은 제규어의 모습으로 조각되었습니다. 태양 원반 달력이 묘사된 꽃 형태의 속조 공양 그릇입니다. 아즈텍 전사들은 인신제사용 포로를 생포하는 데 집중했으며 이를 꽃의 전쟁으로 미화했습니다. 정보광, 목테수마 1세의 업적이 새겨진 둥근 재단, 테마라카틀입니다. 테마라카틀 희생재단 위에서 포로는 몸이 묶인 채 깃털나무 막대기만 쥐어주고 중무장한 아즈텍 전사와 일방적인 곰투 대결을 시켰습니다. 7대 티조크 왕의 둥근 재단 윗면에는 태양 원반이 그려져 있고 피가 흘러내리도록 홈이 파져 있습니다. 땅과 다산의 여신 틀라테쿠틀리 거대 부조상으로 신전 바닥을 장식했습니다. 회오리 치는 곱슬머리에 핏물이 흐르는 듯한 긴 혀, 맹수의 손톱이 특징적입니다. 석판 밑에는 공양상자가 놓였는데 올맥 조각상, 조개껍질, 가오리뼈, 소라 뿔피리와 같은 멕시코만에서 조공으로 들여온 물품들이 가득했습니다. 비를 기원하며 사원 지붕을 장식했던 나선형 구조물입니다. 뾰족한 송곳니를 가진 비의 신 틀락록의 항아리로 틀락록 신전에서는 사생아들이 주로 제물로 바쳐졌다고 합니다. 옥수수 신 치코메 쿠아틀의 향로로 아즈텍의 신들 중
그나마 가장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죽음의 신 믹틀란 테쿠틀리의 조각상으로 절개된 복부 아래 간이 매달려 있는 게 엽기적입니다. 키가 2m가 넘는 박쥐신 카마조치의 테라코타 상입니다. 텍스코코의 흑요석 원숭이 화병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자랑합니다. 웅장한 태양의 석판은 아즈텍 최고의 보물로 18세기에 발견되었으며 국립박물관 중앙홀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마야 캘린더로 이름이 잘못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아즈텍과 마야 달력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52년마다 새로운 주기가 순환한다고 믿어졌으며 보르보니쿠스 사본에는 52년마다 갈대다발에 불을 붙이는 종교의식이 묘사됩니다. 52년 곱하기 52주기는 2704년으로 2704년마다 세계가 종말을 맞고 새로운 태양의 시대가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석판 가운데는 5번째 태양신 토나티우가 칼날의 혓바닥을 내밀고 독수리 갈기로 희생자의 심장을 움켜쥐며 피를 강렬하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꽃의 신 소치필리의 몸에는 꽃, 담배, 황갑버섯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하늘을 바라보며 약물에 취해 있는 듯 보입니다. 흑요석을 매끈하게 조각한 소치필리의 두상으로 간혹 거북이의 모습으로도 표현됩니다. 또 아래를 틀고 있는 방울뱀의 현무암 조각상입니다. 삼나무에 토끼옥을 모자이크로 붙여넣은 쌍두 깃털뱀입니다. 두개골 앞면을 잘라 흑요석과 터키석 조각으로 꾸민 테즈카틀리포카의 마스크입니다. 아즈텍의 문서는 사슴 가죽을 라임으로 표백한 후 석회 가루를 입히고 상형 문자를 채색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즈텍 문서 대부분은 악마의 경전으로 여겨져 스페인 사제들에 의해 불살라졌고 매우 희귀본만 일부 남아있는데 보투리니, 보르지아, 보르보니쿠스, 마그리아 베치아노, 멘도사 코덱스가 대표적입니다. 아즈텍인이 직접 자신들의 건국신화를 기록한 보트리니 코덱스에 따르면 치침에게 7번째 일족인 멕시카족은 원래 순백의 호수섬 아즈틀란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1111년 수호신 우이칠로 포치틀리의 계시를 받고 남쪽으로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난민 전사 집단이었던 멕시카족은 100년 동안 유랑을 거듭했으며 용맹한 칙치맥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부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톨텍의 왕 쿠루아카는 이 난민 부족을 용병으로 따뜻하게 받아주고 자신의 딸을 신부로 내주기까지 했으나 멕시카족은 잔인하게도 공주의 살가죽을 벗겨 시페토텍의 제물로 바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멕시카족은 톨텍에서 추방당해 쫓겨났고 텍스코코 호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호수의 한 섬에서 신탁에서 묘사된 선인장 위 독수리가 뱀을 물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이 섬이 바로 테노치티틀란으로 멕시카족의 건국신화는 멕시코 국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마 추측컨대 텍스코코 호수 주변의 비옥한 땅들은 이미 기존 원주민이 선점하고 있었고 멕시카족은 할 수 없이 호수에 볼품없는 섬 하나를 무단으로 점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의외로 이 섬은 나름의 큰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호수 한가운데에 위치해 주변 도시들의 특산품이 칸으로 운반되어 활발한 물물 교환이 이루어졌고 섬 북쪽에 아메리카 최대 규모의 대시장 틀라텔로코가 발전했습니다. 틀라텔로코 시장을 처음 방문했던 코르테스는 매일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음식, 옷감, 공예품과 보물까지 온갖 물건들을 사고 판다고 묘사했습니다. 카카오 씨앗, 금, 구리가 화폐처럼 이용되었고 부유한 전사상인 계급인 포치테카가 시장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타국의 정보를 수집하는 스파이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호수 자체가 천연 해자이기 때문에 방어에 매우 유리했습니다. 세 번째,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단백질 식량 자원인 물고기와 오리가 매우 풍족했습니다. 네 번째, 멕시카족은 최고의 수경 재배법 친한파를 도입했습니다. 친한파란 호수 얕은 곳에 말뚝과 갈대를 박아 수중 울타리를 만들고 흙을 쏟아부어 직사각형 인공 경작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호수 바닥의 토양은 영양분이 매우 풍부하며 섬 안의 인분을 거름으로 활용해 지력 소모를 방지했습니다. 초창기 멕시카족 사회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했으며 대가족 시족 형태인 칼플리에 기반을 두었고 시족장들이 함께 모여 중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늘며 도시가 크게 성장하자 1376년 최고 권력자 틀라토아니와 2인자 시우아코아트를 선출하였고 도시국가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틀라토아니는 군 통수권자이자 신의 대리자로 전쟁과 외교, 종교의식을 전담했고 시우아코아트는 총리처럼 내정과 행정을 주로 전담했습니다. 첫 총리였던 틀라카엘이란 인물은 비록 60년 동안 2인자에 머물렀으나 아즈텍 역사상 가장 중요한 행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각동맹을 추진하고 군인 중심의 신분제도와 인신제사를 강화시킨 것입니다. 당시 1400년경 텍스코코 호수 주변에 산재한 도시왕국들은 암투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극도의 혼란기였습니다. 힘이 약했던 테노치틀라는 틀라카엘렐의 주도 아래 1426년 텍스코코, 틀라코판과 함께 삼각동맹을 맺었고 이는 아즈텍 제국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틀라코파는 농업 생산력이 높았고 텍스코코는 건축과 토목 기술력, 테노치틀라는 상업과 군사력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각동맹은 주변 도시들을 빠르게 평정해 나갔습니다. 삼각동맹 체결 후 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호수를 관통하는 둑길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침략자들은 테노치틀란을 처음 목격했을 때 화려한 수중 도시의 엄청난 규모와 호수를 가로지르는 둑길의 토목 기술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삼각동맹은 주변 지역들을 점령하고 포로와 조공을 받았지만 점령지의 기존 왕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20km 미만의 행군거리 한계 때문에 먼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배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점령 지역은 금세 반기를 들었고 아즈텍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원정을 떠나 공물을 걷고 포로를 잡아와 반란의 씨앗을 미연에 방지해야 했습니다. 특히 아즈텍의 잠재적 위험 요소였던 틀락스칼라 지역은 가장 많은 주민들이 꽃전쟁으로 희생되어 아즈텍의 인간 목장이라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즈텍은 무력과 공포에만 의존하는 엉성하고 불완전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즈텍의 모든 소년들은 의무교육과 군사훈련을 받아야만 했고 귀족학교 칼메카게 학생들은 가혹한 체벌과 극기훈련을 통해 강력한 전사로 키워졌습니다. 청년들은 전장에서 4명 이상의 포로를 잡아야 정식 전사 계급으로 인정받았고 독수리 혹은 제규어 부대에 편입되었습니다. 주요 무기인 마쿠아히틀의 흑요석 칼날은 매우 예리해 단칼에 머리와 사지를 잘랐다고 전해집니다. 멘도사 사본에는 군인들의 서열에 따른 복장들이 자세히 묘사되며 최고사령관은 두개골 투구를, 부사령관은 개머리 투구를 착용했습니다. 고위 군인들의 휘장으로 사용된 화려한 형태의 캐찰새 깃털 모자입니다. 아즈텍의 진짜 왕관 슈이촐리는 푸른 터키석 조각을 붙여넣은 삼각뿔 형태입니다. 세종대왕님께서 활동하셨던 1440년 아즈텍의 가장 뛰어난 정복왕 목테수마 1세가 즉위했습니다. 그는 제2 초기 4년 동안 심한 가뭄과 식량 부족으로 위기를 맞았지만 틀락스칼라와 촐룰라, 멕시코만의 베라크루즈까지 원정을 떠나 곡물과 포로를 착취해 재난을 타개했습니다. 목테수마 1세는 테노치틀란 신전을 더욱 거대하고 화려하게 증축했으며 상하수도와 두께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는 남쪽의 강력한 세력인 믹스텍에도 쳐들어가 옷감, 보석, 금 공예품과 같은 수많은 전리품을 획득하고 포로와 소녀들을 끌고 왔습니다. 믹스텍은 가장 뛰어난 금 세공 기술력을 보유한 지역으로 유명했으며 매우 아름다운 금 펜던트 대부분이 이곳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목테수마 1세 이후의 왕들 또한 곡물과 포로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원정을 떠났고 특히 15세기 말 아우이 초틀 왕은 멀리 마야 남부까지 진출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아오이 초틀왕 때 테노치틀란 대신전의 중축이 완료되었으며 실로 어마무시한 개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축제 동안 무려 포로 84,000명을 인신제사로 사륙했다고 전해지며 이는 공포와 광기의 아즈텍 역사 중에서도 최절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치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1천만 명에 비하면 숫자는 훨씬 적지만 인구 대비로 생각하면 엇비슷한 학살 규모로 생각됩니다. 축제의 마지막은 종교적 절차에 따라 살이 발라지고 옥수수와 함께 요리되어 식인 행위로 종결되었습니다. 1502년 사륙왕 아오이 초틀이 죽고 스페인군에게 붙잡혀 죽게 되는 운명에 목테수마 2세가 등극하게 됩니다. 도란사본에는 스페인 군대가 도착하기 이전 목테수마 2세가 하늘에서 혜성이 나타나는 불길한 징조를 발견했다고 묘사합니다.